지금부터는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민간택지에 따라서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부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렇게 유형별 퍼센트가 나눠져 있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최근에 바뀐 부분. 자,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에 원래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해서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됐는데 기준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우선공급을 50%, 일반공급을 20%로 줄이고 추첨을 30%로 신설을 했죠. 그래서 해당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자산 요건, 부동산 자산 요건을 충족을 하면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원래 자녀가 없으면 1순위로 할 수가 없는데 자녀가 없더라도 추첨제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 1인 가구는 원래 할 수가 없었는데 1인 가구도 추첨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면적 제한은 있지만 60제곱미터 이하 가능하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공급 비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조정은 됩니다. 이 승인권자가 10% 내에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합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최소 3%는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다 안 해버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럴 때는 특별공급 자체를 배정을 하질 않죠.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분양가는 그 공급가액만 칩니다. 흔히 말하는 발코니 확장비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분양 가격, 공급 가격이 9억을 초과를 하면 특별공급은 배정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추천을 보실 텐데요. 기관 추천은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흔히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표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 참전 유공자까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요. 5가지 유형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또 특수임무 유공자까지 4가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유족도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유족이라고 하면 배우자까지입니다. 자녀는 아니고요. 배우자까지는 유족 신청이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별공급의 횟수는 1회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철거주택이 있어요. 철거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5조, 36조 철거주택 같은 경우에는 1회 제한도 걸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철거주택은 이번에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이렇게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수용이 되는 거죠, 땅이. 그러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주자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특별공급을 통해서 주거 대책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청약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의 1회 제한도 예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1회 제한은 뭐냐면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노부부 부양자 같이 다른 유형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주택 이주민은 추가로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내가 철거주택의 이주민으로서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이런 일반적인 다른 특별공급 유형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철거주택 같은 경우에 이 횟수 제한을 아예 1회에서 제외해준다 의미가 아니라 다른 특별공급을 당첨된 세대이더라도 철거가 되면 한 번 더 특별공급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유족은 아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뇌병변, 그러니까 뇌 이상이 있는 그런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지적 장애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유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간 추천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한번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복무 군인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은 우리가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직업 군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특별공급은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되고, 배점표 같은 경우는 100점 별도의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점자 선정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전국 지역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 군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전출 전입 명령을 받겠죠. 어떤 국방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국 지역에 청약을 일단 가능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의 1순위, 2순위 요건은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죠? 뭐 청약 통장이라든지, 그죠? 예치금, 가입기간 등등 이런 거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상관이 없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이 있어요. 수도권에 청약을 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으로도 됩니다. 근데 거주 요건이 있는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복무 군인 이외에 추가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의 장기 복무 군인, 이 경우에는 수도권이더라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경우에도 투기 과열 지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혜택이 강력해서 공급물량의 3% 이내로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죠. 세대주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 혼인신고일 이전에는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청약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일단은 자격은 줬어요. 그런데 이게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생기면서 이전에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 시행이 되면서 자격이 없어진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경과 규정을 둬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했고 2년이 경과되면 1순위는 안 되지만 2순위의 자격을 주겠다라고 경과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017년 뭐 한 3월경에 처분을 해서 나는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8년 12월 11일부터 혼인신고일 이후에 무주택이어야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나는 원래 자격이 있었는데 갑자기 박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개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치금은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혼인기간은 7년 이내여야 됩니다. 7년 이내여야 되는데 재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40대, 50대인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혼인 경우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재혼이 다른 사람하고 재혼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동일한 사람하고 재결합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3년 정도 같이 혼인 관계에 있다가 이혼을 했었는데 다시 재결합을 해서 한 2년 됐다. 그러면 나중에 혼인한 2년이 아니라 이전에 혼인 기간이었던 3년을 합쳐서 5년이 되는 거죠.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 소득 기준은 뒤에 있고요. 그리고 1순위 요건에서 혼인 기간 중에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이더라도 일단 자녀로 봐주고요. 그리고 혼인신고 전에 출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혼인 중에 자로 보질 않아서 이 자격이 없었는데 지금은 민법상의 혼인중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혼인 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로 봐줍니다. 그래서 1순위 자격을 주죠. 그래서 과거에는 혼인신고 전에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면 그때 이제 둘째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로 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줬는데 지금은 혼인신고 전에 첫째가 출산했고 그 다음에 둘째를 임신하거나 출산하지 않더라도 1순위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2순위자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녀가 없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2년이 경과된 자, 주택을 처분한 지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같은 순위인 경우에 이제 경쟁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뭐냐? 첫 번째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여기는 태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혼중자가 아닌 혼외자 또는 전혼 자녀도 이 자녀 수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조건이 빠집니다. 그래서 경쟁이 발생했을 땐 바로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남에서 미사지구 또는 강일지구에서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그러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1순위인 사람이 2자녀다라고 하더라도 그 1순위이면서 자녀가 2명이라 하더라도 하남시가 아닌 다른 시, 뭐 옆에 있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1순위면서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선이라는 거죠.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은 대규모 택지지구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혼부부 소득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 기준이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추첨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아니고요. 부동산 자산의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소득과 상위소득이 있는데, 자, 우선공급은 기준소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배우자가 있더라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100%가 넘으면 안 되고요. 상위소득은 그 해당 160%, 140% 이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소득 기준은 매년 그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표를 4월 말 정도 합니다. 또는 5월 정도에 하는데 1월이나 2월에 공급을 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게 아직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의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금년도에 이직을 했거나, 그렇죠? 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금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직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에 뭐 휴직을 했거나 했다. 그러면 정상 그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해당 기간을 다 합산을 하고 소득을 따지지만,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랑 소득 금액을 다 제외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근무해서 한 적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 취직을 했다 하면 이제 현재 회사 기준으로 해서 정상 근무 기간과 그 기간의 소득으로 따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년은 정상 근무를 했지만 금년에 현재 휴직 중이다. 그러면 전년도 소득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전년에 근무를 했는데 현재는 무직이다, 소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요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전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기간으로, 그 기간의 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좀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하고 특별공급입니다. 다자녀는 일단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미성년 자녀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째가 만 19세가 넘어서 성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적격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명 다 미성년 자녀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약통장은 마찬가지로 6개월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배점표가 있습니다. 가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이렇게 세대 구성 이렇게 쭉 있고요. 자, 미성년 자녀에는 말씀드렸듯이 태아, 입양자, 전혼 자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자녀는 만 6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되고, 태아나 입양자, 전혼 자녀 당연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은 5점 배점인데 한부모 가족 또는 3세대 이상 일 경우에 5점을 줍니다.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고 해서 10점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고요.
자, 직계존속은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부모 가족은 5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작년에 이혼해서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준은 동일합니다. 가점제하고 동일하고 단 이제 이 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있어요. 이게 가점제나 다른 데 없는 기간인데 이거는 성년자부터 계산합니다. 만 19세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계속 해당 시도 거주 기간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남시 거주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서울시에서 이사를 왔고 그 이전 전엔 또 인천에 살았다. 그러면 인천, 서울 거주 기간 다 똑같이 합산을 하는 겁니다. 해당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5점 배점이 있고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입니다. 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혼부부나 다자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었는데 노부모 부양자는 해당 지역의 1순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6개월이지만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 되겠죠. 24개월, 수도권은 1년. 그래서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원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자에서는 이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이제 피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이제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되지만 무주택으로는 봐준다. 거기서는 만 60세였고요. 이거는 만 65세입니다. 좀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주택을 소유하면 그냥 유주택인 거죠. 네,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주택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같을 때, 동순위일 때는 이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점제를 적용을 하는 건데 이제 동점일 때 추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 주택급여 특별 공급입니다. 이건 원래 국민주택이 있었다가 이제 민영주택에도 도입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지역 1순위 해당 자여야 되고 요거는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중이거나 또는 이제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가 원래 가능했고 이번에 추첨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1인 가구도 이제 추첨제에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근데 이제 소득이 적어서 이제 그냥 면제를 받아서 안 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납세 의무가 있느냐. 이런 근로소득 활동 또는 자영업을 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은 마찬가지로 이제 월평균 소득 기준을 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건수별 이제 월평균 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세대 1인 가구는 이제 전용면 60제곱미터 이하만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생애 최초 주택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이 소득은 본인한테 있어야 되고요.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한테는 소득이 있는데 나한테는 소득이 없다.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땐 배우자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에 따른 그런 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라 그냥 금융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뭐 배당 소득 이런 것만 있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청약 통장부터 일반 공급, 특별 공급까지 이제 강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뭐 훨씬 더 많이 자세히 들을 수는 있지만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서 좀 말이 빠르긴 했는데요. 하여튼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